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구인 광고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요, 이 내 맘에 쏙 드는 사람 구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어려운 거고요. 또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 뽑기도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찾아야 될 사람 많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찾아야 될 사람 바로 총리인데요. 우리가 찾는 총리 참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중 먼저 꼽을 수 있는 것 바로 화평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해진 우리 사회 분위기를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는 화합을 잘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새 총리는 행정 경험도 많아야 합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함과 동시에 어수선해진 공무원 사회를 다독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새 총리는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법을 무리 없이 추진하면서 또 야당과의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리똥의 펜잘 레이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월호 참사는 36일째고 또 지방선거 D-14일이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어수선합니다. 네. 오늘 헤드카피 뭘까요? 그래서 예, 오늘 뒤주입니다. 뒤주를 한번 기억해보고 싶은데요. 뒤주 아시죠? 쌀 뒤주 할 때 그 뒤주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요새 영화 영린인가요? 네.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예, 우리 애들이 표를 사줘가지고 어버이날 가서 본 건 스파이더맨 2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영화죠. 그렇죠. 예. 한번 영린 보셔야 됩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그 사도세자의 그 뒤주 맞습니다. 그 영화 영린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던 아버지 사도세자를 지켜본 정조의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조 임금이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했지만 네. 이게 뭐 이 부자 간에 어떤 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노론소론 정쟁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실은 뒤주에 갇혀서 없어져야 했던 것은 이 사도세자가 아니라 정쟁이다. 당쟁이 없어져야 했는데 그렇죠. 애꿎은 목숨을 잃게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비극을 기억을 해봅니다. 결국은 뭐 이 얘기가 사실 정치적 배경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정치라는 건 항상 권력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을 누가 차지하는가 이런 것을 두고서 이제 서로 줄 서고 뭐 이런 과정이 그렇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 또 조선공국 얘기 뭐 정도전 드라마도 많이 보시던데요. 예. 지금으로 말한다면 당시에 노론소론 당파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때도 관피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관피아들이 줄서기를 하면서 이 당쟁이 왕위 계승자까지 죽이게 되는 예, 영화 영린 속 정조 임금만 봐도 살아남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벌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 또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에 지금 원전 세일즈 외교로 2박 2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국회 또 이제 선거를 뛰고 있는 후보들 예.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될까 예. 고심하고 있을 관료들 예. 다시 다 모두 시끄러운 정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이 KBS 사태 지금 노사가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소수 종교 집단 구원파와 검찰이 지금 맞서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대립의 시기이다.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화해스럽게 잠재울 수 있을까 걱정인 그런 날입니다. 예, 물론 어떤 사회를 이끌 때 뭐 모든 사회가 다 화합하고 뭐 한 몸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런 사회는 독재 사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지 속으로는 다 문제가 골망하고 있는 갈등이 건데.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과 같이 조금 어수선하고 우리가 모두 이 감성적으로 분노하고 슬퍼하는 이런 때에는 네. 국회가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국회도 시끄럽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월호 관련 추진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예. 지금 이 긴급 현안 질문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여야 이견차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선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 예. 그 여야 합의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국조 요구서 제출이 무산됐는데요. 예. 그 이견차라고 하는 것이 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과 절차 뭐 다 지금 이제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일 큰 쟁점은 조사 범위에 청와대가 포함될 것이냐.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네. NSC 상임위까지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야권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야당은 이 국정조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전현직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유가족의 약속이고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오늘 다시 여야 입장차를 좁혀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그럼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그럼요. 이것이 정쟁의 수단이나 도구가 맞습니다. 돼서는 맞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자, 근데 이 김영란법 대통령이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조직 개표 문제도 있고. 정부 조직 개표 그죠? 문제가요. 정부 이 대통령께서 27분 정도 담화를 하셨는데 예. 26개의 과제가 지금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예. 법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우선 뭐 이 민간업체 지금 예. 유병헌 회장과 관련해서 징벌적 배상 또 선장의 직무 유기에 해외처럼 수백 년 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민법과 형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일단 후반기로 미뤄졌고요. 예. 안전행정부나 해수부의 개편은 즉각 시행한다인데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은 올 2월에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또 분쟁이 발생했던 그런 법입니다. 예. 야권은 이제 김영란법 초안을 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은 정부 개편안을 밀고 있는데 예. 정부 조정안과 초안 사이에 이 갈등을 좁히지 않으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엄하게 지시하면 뭐랍니까? 예. 진행이 안 되는데 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요. 예. 하나 심각한 것은 그 안전행정부의 이제 이 국가안전처 신설 이 문제에 이 현재의 안전행정부가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수술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논란이 오늘부터 나오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물론 검찰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며요. 지금 놓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동안 아니, 이 시끄러운 일을 왜 벌였는지. 아니 그 아들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해외는 그러려니 국민들이 이해했습니다. 예. 해외로 도망갔으면 잡기 어렵겠구나. 예. 본인이 들어오거나 이제 해외 정부와 예. 범죄인 인도 이 협약에 의해서 예.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예. 처음에 장남 대균 씨 이 종족이 묘연해졌죠. 그렇죠. 그 유병헌 회장이라도 잡아들이자 이 금수원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 마지막 시점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초동 수사 신병 확보를 실패한 것이 예. 앞으로 일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사는 빨랐는데 이게 구조 과정을 보는 것에 데자뷰가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오늘 이제 아랍에미리트 정말 1박 2일인가 아니 1박 3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2박 2일에 가까운 그렇죠. 밤이 없습니다. 아주 그 초단기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네. 오자마자 풀어야 될 게 많아서 참 걱정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 멘트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예. 이 첫 단추는
총리 인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정부 조직 개혁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국회 내에 뭐 여야가 향후에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맞느냐 총리실이 맞느냐 또 구분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는 총리실이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 저 화합형 말씀하셨는데 더해서 개혁적이고 실무적이고 또 이제 이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예. 강력한 추진력 예. 이 중요한데요. KBS 사태도 또 청와대 입장 발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 정말 그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한국 사회는 고속 성장의 문제점에 직면해서 성찰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총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맞습니다. 오늘 뒤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리스 신화에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있고 우리 역사에는 비극적인 뒤주라는 또 상자가 등장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는 생명의 양식 곡물을 담는 거잖아요. 예. 정말 이 신임 총리 국가대표급으로 선정이 돼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음악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가였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아 정말 요새 같은 기분에서는 정말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공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첫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이 국회가 말이에요. 각 상임위별로 지금 세월호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문제고 또 담당자들의 불출석 같은 것들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지난 월요일에는 현원석 부총리 참석하에서 열렸던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문제를 비롯한 이 현안보고에 관한 문제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지난 월요일날 지적된 문제점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지난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뒤에 4월 29일 날 예. 기재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재난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이게 기재회의가 너무 자료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 재난 예산 세부 사항을 추가로 좀 내라.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게 4월 29일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2일이 지났죠. 예. 그러고도 기재부에서 아무런 자료를 안 내놔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재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냐, 또는 이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냐, 예.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겼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그냥 질타를 하게 된 게, 예. 이게 이제 자료라고 내놓은 게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질서와 안전 예산이 총 15조 8천억이다. 예.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안전 분야 예산이 9,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15조 8천억이라고 막 부풀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이 되느냐, 이거 허위 아니냐. 이러면서 질타를 하고 나갔는데 예.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 이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께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국제 기준이 어쩌고 이러고 그러면서 아직 분류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분류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 20일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 의원들이 그냥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군요. 원래 그분이 그 예전에도 좀 그 말씀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화나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말이에요. 예. 자, 이 분류가 안 됐다라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지금 서른 의원께서는 9,800억 정도가 안전을 위한 예산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른 의원께서 9,800억 정도라고 분류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9,440억으로 안전 분야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걸 기재부가 풀려가지고 다 붙였죠. 이를테면은 검찰, 경찰 예산, 법원 예산 이거 다 해가지고 15조 8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 중에 주로 법원, 검찰, 경찰의 예산이 13조 한 7천억 정도 돼요. 그걸 무슨 안전재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건 그거였죠. 근데 기재부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OECD나 IMF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게 업데이트된 게 아니고 30년 전 거 이런 걸 참고해서 한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재난 예산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그게 분류라는 게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 거지 20일 지난 날도까지 그거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하게 됐던 거죠. 아니 그 야당으로서 그건 당연히 비판을 또 하셔야 되고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그거를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돈도 돈 문제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 마음을 수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 의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께서 사고 발생한 지 34일 만이죠. 34일 만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것 아니냐. 이게 스스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서 그 점에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약간의 진정성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는 이 사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경제 위주의 삶, 경제 위주의 사고 이게 결국 불러낸 사고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무슨 얘기도 한마디도 없었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통령으로 낸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요. 그래서 해경을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위 있고 애양 광고진다 하지만은 해경을 없애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 논의를 좀 더 해야 합니다. 이래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다 논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말 그대로 밀실에서 며칠 만에 뚝딱 해가지고 내놓은 게 이게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사전에 결국 국회에 또 와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야당에게 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논의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하면 훨씬 일을 부드럽게 할 터인데 이게 비서진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심정에 아직 미흡하다. 뭔가 지금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또 형식 문제도요. 그 대통령께서 모처럼 국민 앞에 나와서 이런 큰 참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소회는 뭐이며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낭독만 하실 게 아니고 기자들에 대해서 일문일답도 하고 이렇게 좀 소회를 밝히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쭉 낭독만 하고 기자들 의견들 듣지도 않고 답변도 않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정말 아쉬워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대책 문제에서도 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주장한 대로 우선 개각을 해야 합니다. 전면 개각을 해야 합니다. 총사퇴 하듯이 쇄신을 해야 되죠. 쇄신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 스스로 소통을 해야 될 위치에 계시는 분인데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저라면요. 여야 영수회담을 바로 해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저는 제라면요. 대통령께서 여야 이 영수회담도 하고 사회 원로들도 모시고 그리고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다시피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합니다. 그 종교 교계도 만나고 좀 많이 만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게 그렇게 썩 제대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우리 쪽에는 일체 연락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쪽에 야당 측에 연락이 왔었느냐 좀 일체 연락도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이게 예. 문제입니다. 지혜를 모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서 의원께서 경제 위주의 삶, 경제 위주의 사고 때문에 결국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요건 그냥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잠깐 여쭤볼 예. 것이 문재인 의원이 뭐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의원도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한 축을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세월호 이전과 예.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소위 말해서 압축 성장을 해온 사회입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 달성 과정도 그랬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살자. 예. 돈을 보면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고 예.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만들자.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게 예.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 시각에서 문재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예. 이번 일부에서 좀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일을 수습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삶은 좋은데 그거 어떻게 그걸 지금 당장 만들어요, 그거? 이게 철학적 기준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죠. 예,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풀어나가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예. 또 이런 사고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문제를 보는 우리들 시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테면은 외국에서도 예. 한국 비로소 성찰을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공천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지금. 사정시민주연합이요.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시끄러운데, 뭐, 안철수 의원, 대표 측이면 계란도 맞고 그런 모양이던데, 박지원 의원 뭐, 2번, 3번 광주 찾아가서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천을 둘러싸고는요, 항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광주 전략공천하는 등등은 지도부가 잘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현명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도부 나름의 고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게 그 상징입니다. 예.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 당이 함부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잘못되는 거죠. 예. 잘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공천에서 함부로 한 거냐라고 뭐 반박할 수 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당이 겸손한 자세를 더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 문제에 있어서의 당 지도부 잘했습니까? 야당 존재감을 팍팍 느끼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뭐 우리 야당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위주로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풀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고 우왕좌왕 뭐 모든 게 다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야당이 잘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청주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극한의 온도로 단련된 견고한 차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주행.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돈한 디자인.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지는 디테일. 본질로부터 소나타를 새롭게 완성하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온 신동아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자, 간밤에 들어온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이 중국군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수배 전단이 공개된 모양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중국군 현역 장교 5명을 산업 스파이와 기업 비밀 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예. 이들은 미국 기업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FBI가 피고인 5명의 사진과 이들의 혐의를 자세히 나열한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빼낸 기밀 정보는 중국의 국영 기업에 주어졌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 미국 땅에서 재판 받겠어요? 예? 네, 미국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기소는 가능하지만 공판이 진행되려면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홀더 장관은 이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예. 중국 정부에 피고인들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미국 정부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사실부터 공개한 것은 따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이 중국의 해킹에 대한 강력히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중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발언을 내놓은 후에 예. 또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한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보통 형을 선고하는 그런 건데. 네. 미국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중국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자, 네.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도 좀 해보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측이 밝힌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 러시아군이 철군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4만 명 정도 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주둔하면서 철수 문제를 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예. 하지만 이 나토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군들의 철수 징후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 이 러시아 측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의 철군 사실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될 경우 이 지역의 긴장 사태가 조금은 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까 2부 시작할 때 김혜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김혜경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있어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국제약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유 전 회장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김혜경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김혜경의 아들은 우리 아빠는 사이비 종교 교주다. 이런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유 전 회장과 김혜경이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을 심층 취재하고 최초 보도한 신동아의 한상진 기자 연결해서 취재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취재하는데 오래 걸리셨어요?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부터 김혜경 씨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이제 벌어진 뒤에 예. 이 유병원 씨의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예. 이 전 구원파 신자라던가 아니면 유병원 씨 주변에 있는 인물들로부터 예. 이 유병원 씨의 비자금 혹은 유병원 씨의 그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김혜경 씨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병원 씨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수사가 되던 어쨌든 김혜경 씨가 이 수사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됐기 때문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외국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김혜경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유병원 씨 측근이었었던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로 봐도 그리고 이미 드러나 있는 몇몇 이제 팩트들을 확인해 봐도 예. 일단 유병원 씨 소유로 추정이 되는 몇몇 차명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운용을 했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유병원 씨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이 되는 이 세모그룹의 핵심 기업인 아이오나이 홀딩스라는 그 지주회사의 3대 주주입니다. 예.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 유병원 씨의 두 아들이 최대 주주 19점 몇 %씩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 유병원 씨의 두 딸보다도 지분이 많습니다. 예. 딸보다도 김혜경 씨의 지분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오나이 홀딩스를 지주회사를 해서 이 수십 개 되는 세모그룹의 이 기업들이 이 거미줄식으로 이제 그 관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아이오나이 홀딩스의 3대 주주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김혜경 씨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딸보다 더 좋아하고 믿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참 힘든데. 예. 전 딸 둘의 아빠인데 그거 참. 아니 근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향자 씨도 아이오나이 홀딩스와 관계돼 있지 않나요? 전향자 씨는 현재 아이오나이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아이오나이 홀딩스 경영에 관여했다라는 흔적은 드러나 있는 건 없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김혜경 씨가 미혼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우리 한 기자님 쓰신 기사를 봤는데 아들이 애가 있다 이건 확인된 얘기입니까? 네. 미혼인데 어떻게 네네. 그 확인이 된 거고요. 1998년, 2000년 그렇게 일남일녀를 미국 LA에서 출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8년하고 2000년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 그러면은 이 두 자녀는 미국에 있네요? 네네, 미국적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그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유병헌 전 회장과의 관계하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자녀들이 유병헌 회장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모두 이제 확정적인 그 팩트는 아니고요. 그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두 자녀의 출생기록부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이 두 자녀가 LA에서 출생한 다음에 김혜경 씨가 LA 당국에 이제 출생 신고한 내역에 보면 이 두 자녀의 아버지는 김훈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고요. 김훈이요? 그 출생 기록부상이에요. 그 이름은 김훈이고 1961년 2월 11일 일본에서 태어난 남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유병헌 씨의 생일이 2월 11일입니다. 물론 이제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1941년 2월 11일이긴 한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좀 날짜가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유병헌 씨 이제 이 김혜경 씨 두 자녀와 관련된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경이 시작이 돼서 올 초에 이제 끝난 소송인데 이 소송 내용이 뭐냐면 김혜경 씨가 이 두 자녀를 미국에 이제 고급 이제 유명한 그 중고등학교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고 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자녀들의 이제 안전 그리고 생활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계약을 그 서울 강남에 이제 유력한 그 이제 유학원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김혜경 씨하고 이 유학원과의 이제 송사가 벌어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VVIP 계약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내는 학비를 제외하고도 컨설팅 계약비만 1인당 1년에 10만 불인 계약입니다. 아이고, 꼬마들이 10만 불씩 주고 공부 컨설팅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생활도 좀 관리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거 어떻게 저도 좀 할 수 없나,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송사가 벌어졌는데요. 그 송사가 벌어진 이제 김혜경 씨하고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한 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소송은 김혜경 씨가 패소했는데, 이제 원고인 김혜경 씨가 패소했는데요. 그 이제 피고소인이었던 그 유학원 대표가 이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워낙 이제 고가의 이제 컨설팅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 유학원에서도 그 자녀의 이제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이제 확인을 좀 하지요. 이제 그런 식의 계약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빠는 이단 종교 교주다라는 얘기.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단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른 여타 언론들을 보면 그 유병헌 씨의 부인인 그 권모 씨, 그 권신찬 목사의 그 따님인 그 권모 씨도 평소에 자기 그 주변인들에게 그 우리 남편은 교주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집안 내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좀 되는 거. 추정이 된다.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보세요? 김혜경 씨라는 분은 안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죠? 네, 제가 볼 때도 뭐 한국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니까 뭐 미국에 굉장히 터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거 쭉 취재해 오신 분으로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유병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금수원에 계속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저께 검찰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금수원에 없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예, 뭐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니까 검찰도 저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좀 되는데, 예. 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유병헌 일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전국에 있는 몇몇 이제 영농 조합들이 좀 있고요. 예. 이것도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10만에 가깝다는 그 구원파 신자들도 뭐 전국 곳곳에 있는 거니까. 예. 아마도 그것들 중에 한 곳에 유병헌 씨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병헌 씨가 지금 시점에서 뭐 밀항을 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딴 나라 가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뭐 국내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유병헌 씨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김혜경 씨에서 우리가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비자금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관리를 그리고 아까 아이언아니 홀딩스라는 회사에는 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증언은 사실 도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청 씨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던 분도 역시 김혜경 씨가 이 자금 관리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근데 김혜경 씨라는 분이 비자금을 관리했습니까? 운영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둘 다 관리와 운영을 다 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김혜경 씨는 본인이 23살이던 1985년경부터 유병헌 씨의 비서로 일을 한 유병헌 씨의 최측근입니다. 예. 그러면 벌써 뭐 거의 30년 가까이 온 시절을 지금 유병헌 씨의 그러네요. 일을 한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김혜경 씨가 유병헌 씨 것으로 추정이 되는 차명계좌 수십 개를 운영을 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운용을 하고 뭐 국내외로 송금한 흔적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정도 된다면 단순하게 유병헌 씨의 차명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유병헌 씨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이나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좀 추정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997년 세모그룹이 부도가 난 이후에 수많은 세모그룹에 돈을 대출해줬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유병헌 씨를 상대로 대출금 추징에 나섭니다. 근데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죠. 그 이유는 유병헌 씨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년 이후부터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유병헌 씨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안 갖고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누군가는 관리했을 것이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김혜경 씨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 전 회장과 김혜경 씨의 관계에 대해서 심층보단 신동아의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인생을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간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